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일입니다. 날씨는 온화합니다. 요즘에 뭐 삶의 그 질이라는 게 많이 후퇴를 했다. 그리고 너무 치열한 경쟁이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지만은 국제 관계도 지나친 치열한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전에 잘 살지 못할 때는 외국에서 그 480 밀가루를 이제 원조를 받아서 그걸 이제 먹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 480 밀가루를 많이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는 480 밀가루가 뭐야? 그렇게 이제 480이라는 거는 그 외국에서 원조하는 국가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법주항이라고 할까? 그런 이름이에요. 480 밀가루니까 48년에 나온 밀가루가 아니냐? 그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으면은 외국에서 무상으로 480 원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밀가루를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교회라는 게 이제 그렇게 교회라는 게 그렇게 많이 그 선교가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시초 시기, 태동 시기라고 할까? 그런 시기에서 이제 천주교가 이제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천주교도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국민들이 천주교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다니면은 천주교에서 또 식량 원조를 많이 해줍니다. 식량만 원조해 주는 게 아니라 옷도 주고 식량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도 우유를 배급을 줘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오늘 우유 타는 날이다. 그럼 봉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나오면은 우유를 이제 바가지로 퍼서 줍니다. 그럼 집에 갔다가 이제 우유를 밥에다가 쪄서 먹으면은 아주 이렇게 떡처럼 덩어리가 돼가지고 맛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그런 식으로 우유를 먹고 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누나들이 천주교를 이제 가입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옷을 무료로 이제 받고 우유도 타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옷이라는 게 그 외국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요즘에 같이 몰라요. 그때는 완전히 신품인지 아니면 바자회 같은 그런 해를 통해 가지고 중고 옷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지도 못한 베리동 그런 옷 아주 좋은 질 좋은 옷이지요. 우리나라는 생전 보지 못하던 우리 옛날에는 그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받아오기도 하고 또 식량도 배급을 받아서 와서 먹고 학교에서 우유도 배급을 받아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누나들은 천주교에 가입해가지고 옷을 그냥 응? 얻어서 입고, 그다음에 그 천주교에서도 뭐 식량도 좀 줍니다.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외국에서는 이것저것 치열한 그 국제관계가 아닙니다. 어려운 국가를 서로 도와주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치열한 국제관계도 아니고, 서로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온화한 국제 정치가 그 시기에는 있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은 뭐 세계 강국들 열강들 간의 국제 그 치열한 경쟁력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치열한 국제 관계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구소련이 해체될 때도 그 국제 관계가 아주 좋아가지고 해빙 무드였습니다. 지금에. 그러니까 지금에는 그 냉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냉동. 그러니까 얼음이 꽝꽝 얼어가는 냉동 시대다. 그걸 갖다가 이제 냉전 시대다.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해빙기 시대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가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지금 한 내년 작년인가 죽었잖아요. 누구 이름이 뭐야? 후르스초프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구소련을 완전히 그 해빙 무대로 그 정치 변혁을 한 경우도 있었고, 국제관계가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고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고, 또 어려운 나라들은 많이 도와주고 식량 원조를 해주고, 유엔에서도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런 시대는 것이 점점 치열하게, 개인 간에도 점점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도 점점 치열해지고, 치열하다 못해 지금에는 완전히 깨집니다. 깨지는 경쟁관계입니다. 깨진다는 것은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깨지는 경쟁관계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에도 깨지는 치열한 경쟁관계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과 100년 전의 상황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시대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에서 정치적인 면에서도 암흑기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정치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 옛날의 정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암흑기다. 암흑기. 지금에는 아주 그때하고는 반대다. 그때는 정치도 좀 어두운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너무 밝은 세상이라 뭐 하나 감출 수 없는 그런 이제 정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참 뭐 부정선거도 있어가지고 혁명도 일어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7번의 혁명도 있었지만은 뭐 계엄령이 발령돼 가지고 뭐 혁명도 일어나고, 또 부정선거 때문에 혁명도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그렇게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 밝은 세상입니다. 암흑 정치라는 거는 먹혀들지 않아요.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너무 과열되었다. 모든 면이 지나치게 과열돼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강하면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저기 정말로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다.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계의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경제, 사회, 군사, 그다음에 생활, 모든 면이 일촉즉발의 위험한 누란 지세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지금의 너무 과열 경쟁으로 너무 과열 경쟁이 심하다 보면은 부러진다. 그런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유연한 그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람이 많고 국제관계가 치열하게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480 밀가루도 원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먹고 컸다. 그래서 제가 이래 등치가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 480 지원 밀가루라고 하는데 참 밀가루 음식도 옛날에는 먹기 힘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요. 그러던 게 요즘에는 이제 지원도 잘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은 이웃 간에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의 자선 낭비다. 지금의 연탄도 옛날에는 많이 후원을 했는데 경기가 나쁘고 좀 살기 어려우니까 그 연탄 취약 지역에 사는 연탄을 많이 겨울만 되면 후원을 하던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자선 낭비 온도도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어떤 것을 시사하는 것인가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국제관계도 치열하고 개인 간에도 치열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올스톱 되게 돼요. 모든 것이 중단된다는 것은 진전이 없습니다. 퇴복밖에 없어요. 올스톱 됩니다. 딜레마라고 하지요.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그거 갖다가 한자로는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하지만은 영어로는 딜레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구 감소, 그다음 환경 개선. 환경 개선은 안 되더라도 여기서 더 악화되는 환경을 막는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중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선하기는 환경을 좋게 만들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렵다면은 환경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중지시키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모든 해결 방법이 초점, 포커스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뭐 텔레비 뉴스를 보면은 뭐 기름값이 몇 주간 계속 떨어진다. 에너지 값이 많이 떨어진다. 사실상 그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지금의 그 일부의 그 물가라는 게 떨어진다 뿐이지 뭐 모든 물가가 다 다운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도리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고 너무 그 서로 이 사람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국제 간에도 치열하다. 그래서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게 너무 치열하게 되면은 서로 믿지 못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 과열 경쟁이 되면은 믿지 못하는 그 불만이 팽배해지는 것이 팽배해지게 나타나는 것이 나옵니다. 과열 경쟁에서 그렇게 분출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화산이 일어나면은 화산재가 분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요즘에 남자 여자가 이제 만나서 좀 연애도 해가지고 결혼 좀 하려고 해도 서로가 의심부터 해요. 의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사기를 예방하려면 의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너무 사람이 귀가 얇아가지고 너무 믿어버리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당한 의심은 괜찮은데 너무 지나친 의심을 해가지고 남녀간에 좀 연애를 좀 하려고 그래도 저놈이 접근해가지고 내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나? 저 혹시 사귄 놈이 아니야? 너무 지나친 불신 때문에 그 인간관계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이 와요. 지장이 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대부분 믿었습니다. 친구 간에도 의리가 있고 믿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너무 친한 사이인데 우리가 뭐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우리 계란 노른자 같은 친구다. 그러니까 돈 좀 꿔다와. 아이고, 나를 뭐 믿지 못하나? 그러면 돈 꿔줘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돈 꿔주나요? 안 꿔줍니다. 이건에서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걸 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이것저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불신만이 커지고, 우리가 옛날에 제가 한 15살, 6살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믿어요. 믿어도 되는 세상이니까 믿습니다. 믿었더니까 내가 손해봤다.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믿고 한 것이 참 잘했구나.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뭔 의심이 그렇게 많아. 조금만 살았나?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의심을 하니까.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이 강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그때 그 당시에 국제관계도 서로 믿고 상부상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요. 활발하게. 그래서 없는 나라는 무상으로 원조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즘하고는 완전히 180도 변경된 것은 너무 치열하게 경쟁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 관계가 형성되는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인구 증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볼 때 옛날에는 뭐 5대 1이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100대 1, 500대 1이다 하는 거는, 옛날에는 사람이 없을 때는 100명을 뽑는다. 100명이 아니라 1명을 뽑는다. 예를 들면.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한두 사람 응시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많으면은 어때요? 1명 뽑는데 100명, 500명이 달라붙어서 원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점점 경쟁이 강해져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러는데, 국제관계도 마찬가지. 인구가 점점 많고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 국제관계도 점점 치열한 경쟁. 나중에는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강하게 너무 지나친, 너무 강하면은 새도 부러진다고 했잖아요. 부러져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다가 이제 환경, 그 다음에 자원 고갈, 그런 것으로 이제 당면 현안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쟁이 치열하게 된다. 인구 증가, 환경 파괴, 자원 고갈,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치열한 것은. 우리가 자랐다면 해도, 제가 자랐다면 해도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됐나?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5천만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뭐 1,000만, 뭐 2천만 될까 말까, 그 정도 됐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람 보기가 별따기예요. 우리가 농촌에서 이제 그 모를 심고 이제 이렇게 모밥을 이제 그 들밥이라고 합니다. 그 새참을 먹을 때 이제 아낙네들이 이제 머리 이고 논에 직접 일터에 나가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집에 와서 일꾼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또 논에 나가서 일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낙네들이 그 들밥을, 그러니까 머리 이고 전부 다 그 논에 직접 나와서 펴고 먹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은 여기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부릅니다. 그럼 거기서 먹고 가요. 사람이라는 게 길거리 없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한두 명씩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가 하늘이 넓다니까 반가워가지고, 여기 지금 오늘 여기서 일하니까 밥이 차린 겸에 먹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고 가고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그전에는. 그래가지고, 농촌에서는 이제, 뭐를 이제 품앗이 한다고 그랬는데 돌려가면서 지었단 말이에요. 만일 농촌에 전부 다 가구 수가 20집, 30집이다. 그러면은 한 달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일부터 30일까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뭐를 심고, 벼를 베고 농사 일을 도와서 서로 돌려막기, 그러니까 품앗이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 할 때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그 집에 가서 먹습니다. 품앗이 하는 집에 가서. 그 일꾼들만 먹는 게 아니라 식구들도 다 불러요. 나도 그거 가서 먹었습니다. 품앗이 하는데, 오늘 아버지가 어느 집에서 오늘 품앗이 하러 갔는데 식구들 다 와서 이게 점심 먹으러 오란다. 가자. 그래서 먹습니다. 그러면 큰 가마에다가 그 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그 밥솥에다 밥을 하는 것보다 맛이 있어요. 그래서 못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생선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맛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못밥이 큰 가마에서 그 속골기라고 합니다. 누룽지. 그 큰
가마솥에다가 밥을 뭐 한 30분, 30명분, 50명분을 하니까 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국도 많이 하면은 더 맛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요.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가서 얻어먹고 오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 간에 믿고, 서로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어도 품앗이를 합니다. 저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동네, 그, 촌장격인 리장이 나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여를 밀 상여꾼을 이제 가서 좀 해달라고 방문하자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방문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사람이 죽으면은 같이 이제 품앗이를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던 그리고 이제 서로 믿고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고 친구 간에도 별로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틀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를 하라 해가지고 서로 잘 지내고 그런 편이지 싹싹 돌아서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돈을 꿔줘도 그렇게 띄어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줍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이제 농촌에서 돈이 생기면은, 이제 우리 동네에도 물레방앗간 집이라고 해가지고 물레방앗간을 운영해가지고 먹는 그 농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좀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받고 늘리고 그렇게 해도 띄어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박 이자를 주고 원금도 딱 주고 그래요. 그렇게 띄어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은 그 손가락질하고 그 동네에서 인심을 잃은 집이라 해가지고 거기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동네 인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사귈 때나 뭐 할 때나 인심을 얻어라. 이런 얘기합니다. 인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요. 뭐 요즘에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무슨 계약서를 쓰고 뭐 재산을 물려주고 이제 매달마다 몇백만 원씩 월급식으로 다 와. 그렇게 가서 계약서 안 쓰면은 주지도 않고 내팽개치고 부모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 합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그 자식들은 부모가 돈 벌지 못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다 떠안고 전부 다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 농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농사를 짓는 거나 똑같이 수확이 많이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늙어서 여기서도 용돈 주고 저기서도 용돈 주고 우리 집에 와서 모시려고 서로 싸움질을 하고 그래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 농사를 많이 해놨나요. 여기서 용돈 준다고 저기 수확할 것이 많고 저기도 수확할 것이 많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식 농사를 많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많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즘에는 자식을 낳아라 해도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 사회 분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낳지 않아요. 부모님이 많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은 옛날처럼
자식 농사가 아니라 자식 가난뱅이가 된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가 아니라 자식 애물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자식 농사를 해가지고 자식 농사를 많이 해놓으면은 나중에 걷어들이는 벼농사처럼 걷어들이는 것이 많은데, 요즘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 농사를 해놓으면은 자식이 도리어 돈을 뜯어가는 흡혈구 같은 자식 애물이 된다. 그리고 키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 가르치는데 신경 안 썼습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면은 자식을 낳아도 학교 안 보내도 상관없으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래서 자식 농사를 많이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자식 농사의 기본입니다. 뭐 학교를 돈이 없어서 보내고 보내고 못 보내고가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안 보내는 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가 먹고 좋을 때까지 먹을 복은 타고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자식은 낳아놓으면은 다 태어날 때 먹을 복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냥 자식만 낳아주면은 먹을 복은 자기가 가지고 먹을 복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자기 복으로 먹고 산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 시대라고 해서 그때는 아이를 제발 놓지 말아라. 나라 정책이 그랬습니다. 제발 아이를 낳지 말아라. 지금에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지금에는 아이를 낳아라. 해도 안 낳잖아요. 아이고, 아이 낳으면 애물단지인데, 자식 농사가 아니라 자식 애물단지인데, 자식 낳고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 내가 전부 다 돈을 가난뱅이가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엔 자식을 낳으면은 내가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엔 자식을 낳으면 내가 가난뱅이가 된다. 거리에 남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안 낳잖아요. 안 낳습니다. 그때는 제발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가족 계획에 슬로건도 내걸고, 방송국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화 구경 갈 때 본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뉴스를 먼저 내보냅니다. 뉴스가 영화 구경 가면 처음에 나와요. 그때 이제 가족 계획 홍보 내용이 나옵니다. 자식을 너무 많이 낳으면 가난해지니까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러면서 뉴스가 착 나오면서 다 광고가 나오고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영화 구경이 쫙 나와요.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자식을 제발 낳지 말아라. 아유, 지겹다 정말. 근데 요즘에는 자식을 낳으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그런 사회의 흐름, 사조가 형성돼야 나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별로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인구가 자꾸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과열하게 되지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옛날에 형제들이 많잖아요. 형제들이 그래서 많아요. 옛날에 지금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친구들, 집안에 형제들이 많습니다. 많이 낳으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늙어서 몸이 아프면 전부 다
가족, 자식들이 전부 다 부담을 했어요. 사회보장제도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때는. 요즘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니까 나라가 이제 늙으면은 이제 보장을 하고 모셔주는 제도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부모를 모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지 않으니까 자식 농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들도 옛날엔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늙어서 편안하게 용돈도 많이 주고 편안하게 지낸다. 이런 생각으로 생기는 대로 낳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식을 낳으면은 도리어 애물단지다. 그러니까 안 낳죠.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너무 투자를 하지도 않고 적당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좀 많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기본 틀이 이제 사회 그 사조라는 게 기본 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생긴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곳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요. 치열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그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의식주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집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학비를 완전히 의무 교육을 대학교까지 학사까지만 의무 교육으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회보장 제도는 늙어서 사회보장 제도를 나라에서 잘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를 좀 많이 낳습니다. 우선 지금의 그 신혼 부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살아갈 아이들 집을 사가지고 아이들 방방이 책상 하나 공부할 자리를 마련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가는데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정책을 변경해서 전부 다 학비는 국비로 부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은 그 장려 수당을 준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많이 될 겁니다. 부모들한테 장려 수당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뭐 7명 이상 낳으면은 장려 수당을 이제 사회보장 제도로 옛날에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부모님한테 줘가지고 부모님을 자식들이 다 책임지고 노후를 맡은 것처럼 나라에서 7명 이상 자식을 낳은 부모는 노후 대책을 완벽하게 지원해주고 장려금을 준다. 그런 이제 부모들한테 노후 대책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면은 자식을 많이 안 낳을 부모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식 농사가 된다는 옛날 방식하고 같은 원리가 상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라가 경기가 좋아야 되고 잘 살고 선진국이 되어서 사회 그 보장 제도가 잘 되고 나라에 돈이 많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경기 상태에서 과연 되겠는가? 그런 이제 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은 돈이 먼저 앞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이 국가에서 잘 살고 여러 가지 혜택이 그렇게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담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뭐 보험제도를 이용한다든가 무슨 사회보장제도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러한 형태를 하면서도
국가의 그 세금 부담률을 좀 줄이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그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특별한 정책을 하나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고 하면은 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것으로 맞을까 합니다.